Here's 33번째 게스트 아영.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 만나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Ayong.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아영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를 공유해 주실 건가요? Hello, Andrew, and hello, everyone. This is Ayong Kim, and I'm 38 years old, and I'm living in Seoul at the moment. I used to work in a global financial institution for about 10 years, and then I just decided to go to UK and study MBA in there, and freshly finished the course and came back to Seoul now.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영이고요. 서울에서 지금 38살 먹고 있습니다. 원래 한 10년 정도 이제 외국계 회사,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MBA 과정을 마치고 지금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요. 제가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저의 재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좀 나눠주고, 같이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 공부를 하셨던 방법,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조금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아영님이랑요. 네. 예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입시 위주였잖아요. 지금보다도. 그런데, 그렇죠. 예, 했던 방법들이 제가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어느 나라에 어디에 살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정말 재미있게 누구나 다 영어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란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요. 예. 기억하기로는 한 초등학교 때 정도에 이제 KBS에서 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란 영화를 보고, 예. 이 음악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저희 이제 옛날엔 AFKN이라고 그 미국 군인 방송이 따로 이제 예. 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어쩌다가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영어로만 자막이 없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채널을 갖다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어떤 뜻인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자주 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거기서 뭐 영어로 더빙이 된 애니메이션도 했었고, 아니면 뭐 탑 10 해가지고 그런 그 팝송 차트들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정말 뜻도 모르고 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계속해서 봤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서 뭐 라디오 같은 걸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음악이나 특히 팝송 같은 거는 게다가 AFKN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마다 한 번씩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도 물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틀어놓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도 보게 되고 나중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도 보게 되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영어를 좀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조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알아들어야지만 영어를 보고 영어를 듣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아영님과 비슷하게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다 알아듣는다고 그거를 듣는다기보다는
조금만 알아들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제 제가 나머지는 다 유추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네. 조금씩 접근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한 1, 2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웬만한 거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에 이제 팝송이나 이런 걸 듣기 시작을 하면 보통 라디오에서 DJ가 나와서 자, 예. 이것은 누구의 노래입니다. 음. 제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정말 못 알아듣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제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게 뭐 사람 이름이겠거니라는 구분이 가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꼭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문법을 쓰는지 이렇게 접근하기보단 그냥 좋아서 듣는 거니까 그냥 리듬 나오고 음악 나오고 아마 이렇게 부담이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아마 책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1학년 때쯤 삼총사였나요? 네, 삼총사라는 책을 그것도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정말 여름방학 때 할 일이 없어서 영어로 사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단어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는 정말 모르는 단어들이었고요. 예. 그런데도 굳이 상관 안 하고 그냥 읽으면서 대강 이런 뜻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내가 그럼 이제 영어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예. 지금도 단어는 뭐 딱히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유추력이 그 어릴 때부터 쌓아온 그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이제 뭘 딱 들었을 때, 뭐 눈치코치로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언어를 함에 있어서 예. 원래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표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왜 글이라도 책이라도 어떤 걸로 나와도 between the line이라 그러죠. 예. 행간에 있는 의미 같은 거를 좀 파악하기가 저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뉘앙스라던가 거기에 있는 connotation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좀 알면서 점점점 더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저랑 굉장히 제가 했던 제가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어떻게 보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네. 동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예, 제가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As I told you previously, it was all about the intriguing or interest in me when it comes to the cultural aspects.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화나 아니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가질 만한 것들이 이제 저에게 영어를 더 많이 하도록 좀 자극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정말. 예. 그리고 점점 이게 더 잘 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만 접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나 자료들이나 아니면 더 재밌는 것들이 이제 영어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 컨텐츠가 확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거의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좀 그 점에서는 기쁜 것 같아요. 예. 좀 더 즐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도 더 많이 늘고. 네.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아영,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쿼트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I'm actually thinking about two, but one is not actual quote, but it's something like my motto saying that do the best what I can, and the other one came from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by Douglas Adams, which is don't panic.
저는 이렇게 실제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뭐 쿼트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모토 같은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라는 그 더글라스 아담스의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쫄지 마 이런 걸로 번역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 말하면 항상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한국말 한 2개, 3개 안다고 나 한국말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말을 잘하고 단지 이 액센트나 아니면 뭐 인토네이션이 약간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이것은 나는 영어를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들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제가 그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실제로 정말 한국 액센트가 많이 들어간 콩글리시를 하시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이티브하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아예 이제 어렸을 때 그곳에서 살거나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말 자체나 아니면 그 구강 구조나 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는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국인 발음으로 you eat this라고 해도 그쪽에서 알아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고. 왜냐면 그건 너희 언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유럽이나 다른 스페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어떤 실수를 하든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끈질기게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원래 말하는 게 이거고, 그리고 너는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러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pardon이라고 되물음을 당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야, 됐어, 잊어버려라고선 약간 포기를 좀 일찍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패닉인 거죠. 쫄지 말라고요. 예, 좋습니다. 쫄지 말라는 그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번 머릿속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영어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이 일단 쫄고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엔 쫄 필요가 전혀 없는데 너무 지레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굳이 제가 실수 한 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제가 영어를 하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대 혹은 발음이 너무 안 좋대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라도 저희가 영어를 단어를 알고 있다 혹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영국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제 한국 분들이 있고 아니면 외국 친구들도 다 같이 있고 이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 보통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이랑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그래요, 저 사실은. 사람이랑 근데 사실 각각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구사를 하는지 혹은 뭐 내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라는 거에 괜히 이제 뭐 자존심을 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어차피 다 같이 배우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브라질에서 온 사람이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제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쫄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다 같이 배우는데 너도 참 잘하는구나. 나도 좀 하자 하고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약간 비교하지는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좀 용감하게 잘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영어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랑 같이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면은 오히려 부담이 없는데 혹은 뭐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거나 그러면은 좀 부담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영어 초보자일 때 저는 오히려 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딱 눈빛에서 뭐랄까 뭐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초보들을 대할 때 겁을 더 많이 먹어요.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발음인지 아니면 더듬지 않고 하는지 예, 문법적인 정확성이라든지. 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말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확실히 맞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 따져도 사실 뭐 미국식 영어도 있고 그런 발음도 있고요. 예, 영국식 발음도 있고 호주 발음도 있고 뭐 음, 싱가포르 발음이라고 해서 싱글리시라는 것도 예, 있고요. 뭐 싱글리시, 유럽, 뭐 러시안 발음, 그래서 예,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 거기서 약간 미국식 발음을 조금 더 잘 구사할 수 있다가 딱히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의 척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예, 그래서 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보면서 그 단어 선택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요. 예,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영어를 못한다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보면 최근에는 뭐 파닉스라는 이런 것도 예, 먼저 배우면서 예, 발음을 영어식으로, 미국식으로, 그것도 서부 미국 언어의 발음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사실 영국식 언어가 저는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영국도 갔다 오셨고, 예, 영국, 네. 예. 그 전에도 영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클래식 같은 책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뭐 에밀리 브론테나 이런 언어들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영어로 읽으면서 예, 표현력이라든지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저희가 현대 접하고 있는 그 미국식 언어랑은 다른 점을 많이 느끼면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표현하는데도 그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도 조금씩 다르게 하고요. 그런 데에서 많이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언어 유희 같으면서 나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딱히 점잖지 않은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읽기를 향상시키려면 일단 재밌는 책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읽기를 추천하시고요. 예. 그리고 단어의 뜻에 너무 국한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단어는 사실 알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공부를 하면 끝없이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엔 단어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돼서 그걸 따로 이야기할 때 써지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억 못할 거, 대강 이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많이 흘러가면 일단 이야기 흐름에도 방해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책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부담스럽다 혹은 이제 너무 눈이 아프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 오디오북이라고 하나요? 오디오북 저 정말 좋아해요. 예. 네. 그런 거를 보시면서도 그 오디오북도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식으로 나온 스펠링하고 미국식으로 나온 스펠링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면 조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모든 언어가 되면 혹은 이제 어떤 부분의 언어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노력은 딱히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중학교 때부터 아무런 그 문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어로만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아직도 저는 이제 일기장이나 이런 거에 남아 있는데요. 오. 주로 이제 남자애들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게 역시 그 부담이 되게 없었던 것 같고 누가 저한테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쓰기 시작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는 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시험용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기까지의 흥미를 가질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거기에 대한 강박은 좀 덜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쓰기나 읽기나 비슷하네요. 예, 이제 어떤 강박관념보다는 그냥 이제 흘러가는 식으로 쭉 하고 너무 틀려도 거기에 쓰다가 틀려도 너무 좀 그야말로 don't panic. 그렇죠. 예, 그냥 이제 가는 대로 그냥 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듣기는 정말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가 되건 일단은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팟캐스트라든지 좀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모든 걸 다 영어로 틀어놨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가 돼도 뭐 다른 심지어는 만화책도 영어로 봤었고요. 예.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다 영어로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팝송이라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일단 단어들 이게 약간 그 단어들이라든지 아니면 발음이나 액센트 같은 걸 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리듬과 인토네이션과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그 멜로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뭐 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심지어 락을 할 때에도 조금 들으면은 이 단어가 저 단어 하면서 그 단어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확실히 컨텐츠는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사실은 팝송이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많이 듣고 뭐 팝송으로 뭐 이렇게 잘 하게 됐다. 뭐 팝송으로 관한 영어도 많이 기존에 나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팝송에 관심을 가지려고 좀 했었는데 이건 확실히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좀 리얼리티 쇼 쪽으로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영어를 못할 때부터. 그래갖고 그쪽으로 보면서 저는 그냥 시간이 잘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그냥 좀 유추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시리즈당인가요? 에피소드가 이렇게 뭐 한 22개 있고 그 다음 게 뭐 22개 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시즌이라 그러죠, 그걸. 네. 그 시즌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영어 못했을 때는 좀 가물가물하던 게 이게 시즌이 좀 지나가면서 계속 비슷한 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를 굳이 다 외운 것도 아닌데도 그게 다 이렇게 그냥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보이고. 네. 그 보통 이제 언어를 배울 때 하는 그 스텝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듣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이 듣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말이 트이고 그리고
읽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쓰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통 어, 저희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과정들이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말로 즐겁게 볼 수 있고 누가 이제 너 이거 봐야 돼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 찾아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예, 듣게 맞아요. 되는 것들을 많이 찾는 게 그게 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뭐 사실 잠잘 때나 걸어갈 때나 그냥 틀어놓으시는 것도 뭐 어, 딱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다 예, 보면 한 단어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 점점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뭐 단어로 맞아요. 인식이 되고 음, 어떤 뜻이겠다라고 유추가 되는 것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즐겁게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토익 공부를 음. 하면서 토익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조금 뭐 아, 듣다가 안 들리니까 또 물어보고 조금 뭐 듣다가 안 들리니까 이거 뭐지? 또 사전 찾아보고 사실 그게 네,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내용을 나머지는 다 놓치게 되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예.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네. 예.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단어를 많이 모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좌절감까지 갖게 되고, 예. 네. 최악이네요, 예. 네. 그게 제일 저는, 일단 부담 갖는 거는 굉장히 싫습니다. 예.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그럼 네 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돈 패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근데 사실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뭐 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 보면 말을 걸어라 하는 것도 사실 이제 한국인으로서 약간 좀 부담되고 거리낌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사실 뭐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가게 되면 예. meetup.com이라고 해서 뭐 외국 예,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창도 많고 뭐 예. conversation exchange라고 해서 1대1로 어, 만나가지고 뭐 언어 교류를 하는 그런 창도 되게 많기는 한데 예.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 그렇죠. 같은 경우엔 벽 보고도 되게 얘기 많이 했고요. 그거 어떻게 네. 하시죠? 그냥 벽 보면서 왜냐하면 예. 저는 이제 생각도 영어로 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벽하고 그냥 아, 오늘은 이랬지.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책을 어,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BBC나 이런 뉴스를 틀어놓고 예. 보통 이제 듣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음, 근데 이게 실제로 전부 다 따라할 수는 역시 없는데요. 그렇게 예.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의 좀 좋은 발음도 같이 익힐 수가 있게 되고, 음, 저도 또한 이제 말하는 연습도 하게 되고, 뭐 음,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단어들도 좀 많이 말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음, 어, 그것도 이제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벽 네. 보고 말하는 게 네. 가장 마음에 참 와닿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해보려고 하면 안 하던 사람이 그 벽 보고 뭐 거울 보고 말하려고 하면요. 저도 아, 저 처음에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정말로. 그게 그렇게 음, 공포스러울지는 몰랐어요. 아,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네.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또 아무래도 저는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음, 사람들 눈에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뭐랄까 좀 약간 don't worry, be happy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크게 음,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해서 저도 가끔 녹음기를 이렇게 들고 그냥 저 혼자서 막 음, 떠들면서 그 방을 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벽하고 대화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혼잣말하는 느낌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음. 편이거든요. 아, 예를 예. 들면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찬은 뭘 하지? 음. 뭐라든지 아니면 내가 화장실 가서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런 간단한 것들. what's I doing? 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역시 강박을 가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 내용이건 예. 뭐가 예. 됐건 일단은 이제 말을 해서 내 발음을 내가 듣는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약간 그런 망설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울을 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라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아,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음. 것들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본인한테 정말로 맞고, 어. 이거는 좀 덜 부끄럽겠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요. 딱 그거네요. 그 부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그야말로 네. 그렇게 계속 해야지 장기간 계속 하는 거고 또 즐겁게 더 많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영어는 질보다는 양이라고 생각해요. 음. 예, 양하고 질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양이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네.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예. 사실 아기들이 첫 단어를 떼는 것도 사실 단어로밖에 이야기 못하고 발음도 이제 정확하게 안 되는 건데 예. 저희는 이제 이미 발음 기호라든지 아니면 구강 구조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육들이 다 발달이 된 상태에서 음. 언어를 배우는 거라 일단 아이 때 그때는 이제 세포들도 굉장히 번식이 빠르고요. 예.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하던 거를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듣는 것과 똑같은 그 수의 단어를 접해야 되고 음. 똑같은 수의 단어를 들어야 되고 말을 음.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조금 좀 이미 자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좁히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양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노출된 양, 영어에 네. 노출된 시간, 그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로 그 영어 초보들이나 혹은 토익만 공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엄청나요, 사실은. 네. 그 양이요. 그 시간들이 다 합쳐보면. 뭐 그냥 흘러가면서 들었던 것도 있고, 뭐 그냥 뭐 어떻게든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 동안 노출이 된 게 그게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다 실력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꾸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고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음. 같은 경우엔 가끔씩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니라는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는 항상 다시 여쭤보는 게 지금까지 영어를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고 많이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면 신문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뭘 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하루에 몇 시간을 무엇을 했다라는 그 꾸준함들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s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What I recommend is not to be pressured, but be bold and be proud of yourself.
And what I do not really recommend would be, as we've been just talking for a while, it should be don't panic. 역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하는 그런 마음가짐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쫄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영,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One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제 경우는 아니었는데, 예.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한 14년 정도 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 이 친구가 영국으로 관광을 가서 이제 탑샵이라는 이제 그 의류 예. 가게를 찾다가 못 찾겠어가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걸면서 예. 탑샵이 어딨나요, 아저씨라고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 영국 노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봐요, 꼬마 아가씨, this is not top shop, this is top shop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굉장히 그 영어 못하는 사람으로 무시해가지고 되게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듣고요. 예. 이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들의 이제 단어도 조금씩 다르고 발음도 약간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 친구들하고 영국 친구들하고 발음이 다르다라고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근데 똑같은 단어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경적을 울리는 걸 미국에서는 후팅이라고 하죠. 근데 영국에서는 이걸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헝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이걸 후팅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걸로 싸우는 거죠. 너는 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쓰지만은 이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단어들도 다를 수밖에 없고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재밌기도 하고 왜 저희하고 북한 정도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하고 북한하고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하고 어떤 게 더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희하고 북한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많이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제가 유튜브 비디오 하나를 봤는데요. 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코미디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못 알아듣겠다고 영어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 사람들끼리 이제 뭐랄까요? 자존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미국 역사도 보니까 이제 자기네 영어 사전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따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약 한 2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사전부터 해서 이제 영어를 이제 자기네 영어를 구분해서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미국 영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계속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제 서로 이제 싸운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을 식민지로 이제 하려고 했었고, 미국은 이제 거기서 독립을 해냈고, 자기네 스스로 힘으로.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 미국 영어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영국 사람들은 이제 영국에서 영어가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있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퍼런스 같아요. 어떤 걸 하도 상관은 없고 두 개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단어들도 그렇고 발음들도 그렇겠지만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좀 많이 틀린 편이라서 그리고 영국 분들은 좀 영어를 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영어를 들을 때는 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다음 미국 친구들은 또 반대로 이제 영국 사람들은 너 이거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근히 애둘러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희로서 보면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니까 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쟤는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언어가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겠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또 영국의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아영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재밌는 거를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on't be pressured, don't be bothered, and find something that you have interested in and do it consistently.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바고요. 뭐 따로 이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뭐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어떤 걸 하든지 재미를 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이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출연 신청 바랍니다.